얘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지난주 동치미에 처음 출연해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부부 상담가 한재원 마담의 얘기인데요. 이분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지 예, 한재원 마담의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바람 피운 전 남편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제목만 들어도 심상치가 않은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고 저희 남편도 동갑인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1년여쯤 이혼을 했는데요. 별거 생활은 한 10년이 넘게 별거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아이 둘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부부 상담가가 된 게 그때쯤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부 상담가로 일을 하면서 타인들의 내담자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 가정은 지키지 못한 점이 좀 아이러니하죠. 제 남편은 여러분 요즘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폭삭 소가수다의 양관 씨 아시죠? 그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혼을 해, 그런데? 그렇게 다정해서. 근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정하고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겼던 제 남편이죠.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놀러 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얼굴로. 그래서 지켜보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오길래 누구랑 통화를 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무하고도 통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통화를 한참 하는 걸 지켜봤는데. 그래서 그때 딱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바람이 났구나. 라고 여자의 촉. 집까지. 그래서 네, 느낌이 딱 왔죠. 그래서 통화를 한 게 분명한데 내역을 보여달라 하니까 내역을 보니까 내역이 없어요. 지운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했죠. 이걸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정말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안 했어야 돼, 끝까지. 근데 무조건 안 해야지. 그거는 태영님 씨가 저를 몰라서 그래요. 얘기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실은 바람을 폈고 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아는 지인과 바람이 났다. 저는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첫사랑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등교날 봤던 제 첫사랑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미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거의 20년 동안 저한테 비닐봉지 하나도 들지 못하게 했고 걸레도 한번 빨지 못하게 했어요. 팔목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컸겠죠. 네, 그래서 충격이 너무 커서 매일 남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또 폭언을 하고 또 막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한 거죠. 남편은.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한 여자 배신감에. 그래서 그 여자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외도를 한 거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되려 협박을 해오면서 외도를 한 거를 저희 남편 회사에 알리면 저희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사직을 해야 되는 회사예요. 엄격한 회사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돈을 주지 않으면 외도를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해왔어요. 그래서 너희 아이들도 공부도 못하게 만들 거고 너희 집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협박을 1년이 넘게 받다 보니까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 협박 속에서 매일 싸워야 했어요. 남편은 돈을 주라고 얘기를 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지키려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1억 5천인데 주고 나면 내년에는 2억 5천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과를 안 하고 남편도 사과를 안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자 남편이 따로 살겠다고 나갔죠. 나하고 살지 못하겠다. 너하고는 못 살겠다라고 나갔고 거의 소통을 안 하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도를 당한 피해 배우자분들이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이 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저도 그랬고요. 어리석었던 그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끝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화해를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별거가 길어지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결국은 이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제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때 빠르게 사과하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내담자분들한테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전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이 된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근데 남편이 사는 동안에 제가 20년 딱 같이 살았거든요. 정말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었어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고 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이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고 그리고 내가 철없던 그 우울증 앓던 시절에 저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끝까지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진짜. 미안하단 말이 쉽게 안 나와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한재원 마담께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사실 부부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도 각자 다 부부들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는 부부도 있고 안 하는 부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하고 네. 10년 동안 살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남편은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쪽 관계가 이렇게 굳어지면 네. 서로에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그 직장에 이제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막 상상을 하잖아요. 결혼식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나 봐. 이게 한 번씩 오거든요. 그 남자도 그런 거 청첩장 있어. 돌렸는데 현타가 오잖아요. 여자들은 다 겪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짠가 싶은. 근데 그게 온 거예요, 저는. 네. 근데 그날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 삼성동 모 백화점 앞에서 갑자기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시댁에 못 가겠는 거예요, 갑자기. 약속을 다 했는데.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솔직해야 되겠다. 예. 내가 이 심리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희 남편이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렇지. 약속 다 했는데. 하얘지더니 갑자기 이게 삼성동 거기 백화점 앞에 이게 8차선인데 글로 이렇게 걸어가는 왜 그래? 걸어가는 거예요. 도로로 들어가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제가 잡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네. 내가 미안하다 해서 싹싹 빌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그거를 놓치질 않고 네. 너 앞으로 잘할 거냐, 나한테 잘할 거냐.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 제가 나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대로변에서 무릎을 꿇으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대로변에서 무릎을 꿇으려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들 다 했는데. 대박.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그 도로에서 사람이 많을 텐데. 그 백화점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뛰어들지 마라. 잘못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를 군기를 잡더니 차려 열중샷 막 이래요. 열중이셔요? 저한테 결혼해 보니까 저도 장년대 누구한테 그거를 그렇죠. 당해보질 않았어요. 겪어본 적이 없죠. 처음엔 황당해서 황당하죠.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걸 자꾸 하면 어이가 없다면서 했어? 네, 싸우기 싫으니까 장난인 줄 알고 처음에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꾸 하면 나중에 진짜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올라와요. 빈정이 상하는데. 10년 동안 이제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네. 저 연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감정 훈련을 하잖아요. 감정 훈련을 하면은 뭐 화도 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 스펙트럼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터진 거예요. 훈련하다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네. 감정들이. 훈련을 하다 훈련하다가 감정이 완전히 화내는 거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보다 막 게이지가 엄청 높게 터져가지고 그동안의 너무 분노가 그냥 잘했겠다. 하는 열중샷 때문에 연습하다가 이렇게 터진 거니까. 그래서 연기 티처가 우등생이야. 그때부터 저한테 심리를 다시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찍고 나서 그 전후로는 도대체 못 돌아가겠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는 뭐 연기냐 나냐 선택하라고 막 여기까지 물어보고 워낙 가부장적인 남편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부인이. 그래서 제가 나 연기다. 오.
강수를 드셨네요. 그게 생겼네. 그래 연기야? 연기야? 계속 우리 믿기지 않는 연기다. 연기다 나는. 너무 100번 해도 연기다. 연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예전 같으면 그냥 나락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생겼어요. 뭔지 알아? 질러야 되나 봐. 처음에 연기자로 전향하셨는데 못돼 처먹은 역할 너무 잘하는 거야. 아이고. 아, 연기 진짜 너무 잘하셔. 그 중에서 막 카리스마 넘치고. 지르는 연기를 그렇게 잘하세요. 이번에 다리미에서도 얼마나 질렀는데. 그게 다 남편 덕이었구나. 제가 그러니까 제 연기 에너지는 남편이 준 것 같아요. 그거는 연기 에너지. 이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을 해서 예.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상대방이 다그치니까 아, 내가 그래, 잘못했나 그런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네. 사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칫하면 끌려가요. 그렇죠. 일정 부분 내가 미안하다라고 한 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좋은 하나의 목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너 그때 잘못했잖아.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 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걸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맞아. 그때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맞아. 지금 마음이 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거 또 사과해. 그러면 지금 현재 미안한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옛날 일 끄집어 오면. 그러니까 외도의 경우에 네. 과거의 외도에 대한 어떤 상처를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계속, 대입해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네. 이 관계는 도저히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갉아먹거든요. 네네.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